지금 시간은 6시 19분, 8월 8일 아침을 일찍 여는 분과 함께하는 공복 유산소 라이브 시작합니다. 일단 누가 들어와 주셔야 마이크 상태가 괜찮은지 들을 텐데 여전히 아무도 안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기존에 성산동 쪽에 있는 홍제천을 걷는 코스로 애용을 했는데, 이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이어지는 날씨 덕에 하천의 악취가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잠시 코스를 한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포 나들목에서 성수 나들목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해서 6km 정도 걷는 코스로 임시로 옮겼는데, 이 코스를 계속 이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코스가 괜찮아서. 와, 검수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오늘은 K-팝 알못 40대 아저씨가 바라본 50-50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한물 시든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한국 연예계 사상 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사건이었더라고요. 사건을 알아보니까.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요를 좀 드리면, 40대 아저씨인 제 입장에서 바라본 이 사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틱톡을 합니다. 제가 틱톡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틱톡에 있는 컨텐츠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큐피드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한국 가수 노래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래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노래가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상에 큐피드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 음악이 빌보드에도 있길래 봤더니 한국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50-50 검색을 해봤더니 소속사가 생판 처음 보는 소속사인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뒤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그 빌보드 핫백 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걸로 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틱톡으로 홍보해서 빌보드까지 올라가 갖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 그룹이구나. 그것도 대형 기획사도 아닌 진짜 생판 처음 보는 회사에서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그룹이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6월 말인가 그 50-50의 소속사에서 거기 대표님이 무슨 SNS 글을 올리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빼가려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이건 뭐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 안에 멤버들이 계약 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가수 쪽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송을 걸면 대부분이 소속사를 욕하고 소송을 건 가수들을 응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였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악덕 갑질하는 회사가 있고 이걸 참지 못한 연예인이 이거를 폭로하면서 나는 이 소속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세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가수를 욕하고 소속사 사장님을 칭찬하는 이런 이례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어서 자세히 한번 이 내막이 어떻게 된 건가 검색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50-50의 소속사, 그러니까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JYP나 YG, 하이브 같은 그런 기획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투자금을 모아주면 음악을 만들거나 이외의 것들은 외주를 준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그래서 프로듀싱을 외주를 준 거죠. 근데 이제 더기보스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고 50-50를 키운 것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더기버스, 그러니까 PD가 이 멤버를 빼가려고 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멤버들도 동조를 하고
원래 자기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그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그런 소송을 낸 거고, 쭉 보니까 이 원래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 자기 막 전세금도 빼, 차던 시계도 팔아, 뭐 어머님 돈까지 끌어다가 이 팀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배신하고 간 애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정확한 당사자들이 입장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멤버들 쪽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한 3가지를 들었는데, 이 3가지 다 좀 얼토당토하다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우가 안 좋았다. 근데 뭐 대형 기획사에서 오디션으로 뽑힌 친구들도 아니고, 뭐 소형 기획사 아이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다들 너무 많이 봐왔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처우가 힘들었나 하더니, 뭐 숙소가 뭐 강남에 뭐 300만, 월세 300만 원짜리 방 3개 화장실 2개 딸린 숙소였다. 근데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에 그 뭐야, JYP 그 트와이스가 한 8명쯤 되지 않나? 얘네들 뭐 방 서너 개 때려놓고 시작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시간이 좀 오래됐던 얘기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그래도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이 정도를 처우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2번째로 계약 해지 조건 얘기하는 게, 멤버 중에 한 명이 수술을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자기한테 그 허락받지 않고 그 수술을 올렸다. 그러니까 수술 사실을 팬들에게 올렸다. 뭐 이런 식의 사유로 또 계약 해지 요청 사이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이 계약 관련 소송을 낸 날짜보다 소속사에서 그 멤버의 병명을 밝힌 거는 그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사유라고 얘기하고 해지 요청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참 싫어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니까.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정산이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보면 이런 연예인 정산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금액이 있고 그 투자금까지 회수하는 그 BEP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올라갔을 때 그 투자금 회수가 끝나고 그 뒤부터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게 연예인이 됐던
영화가 됐던 뮤지컬이 됐던 다 구조는 똑같아요. 투자금이 있고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그 뒤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 친구들 뭐 데뷔한 지 지금 7,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정상금 얘기를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하는 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일반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빌보드에서 뜨고 나니까 회사를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싶다라는 게 의심이 확실해지네. 거기다가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거는 이 팀 50-50 이 팀의 부모들이 그 50-50라는 이름, 멤버들 이름 뭐 이런 걸로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상표권 출원 비용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1,500만 원어치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출원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계약 해지하고 나가서 이 이름을 계속 쓰면서 딴 살림을 차리겠다라는 그런 정황이 너무 확실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중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서 (50-50를) 물어뜯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대, 20대 초반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얘네들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겠어요. 분명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 50-50를 잘 알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들과 이들 부모를 설득해서 진행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우 세력으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 그 외주 PD 더기버스의 안성일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뭐 까도 이상한 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국민 나쁜 PD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자리가 박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자기 밥줄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진짜 노래가 좋다고, 가수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빌보드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운대가 적절하게 들어쳐야 실력과 능력이 받쳐주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곡까지 이 3, 4박자가 고루 맞춰져야 자 빌보드라는 데 들어가는데, 저는 뭐 1등 찍고 내려오는 것보다 핫백에 오래 남는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보고, 나는 블랙핑크보다도 더 오래 핫백에 남는 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솔직히 BTS 뒤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제 남아있는 결론은 지금 현재 50-50밖에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이게 다 날아가 버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그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선수 뒤로 뭐 글로벌하게 주름 잡을 수 있는 어떤 선수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선수를 돕는 어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경기를 더 이상 피겨스케이팅을 못하게 됐어.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팬으로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쳤으니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때 한번 제대로 된 그 징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의 위상과 유명을 떨칠 수 있는 한 그룹이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진 어른들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가 흔히 봤었던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과의 그 계약 문제 관련해서 항상 대중들이 연예인 편을 들었던 거는 그 노예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서 이상하게 써놔갖고 그 연예인들 돈 한 푼 못 벌어가게 하고 그거 소속사가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와 연예인 간에 이제 표준계약서라는 게 나오고, 독소조항이라고 하죠. 그 소속사에게만 유리한 그런 계약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이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그 계약의 투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속사보다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계약으로 계약서들이 많이 흘러갔었어요. 그러니까 소속사보다는 소속 연예인이 힘이 없는 건 맞고, 힘이 없는 연예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예전에 사라졌던 독소 조항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속 연예인들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해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특히 중소기획사일수록 이런 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옛날에 그런 악독한 계약서들이 다시 나오고, 또다시 이걸 악용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또 피해받는 신인 연예인들이 생겨날 거예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지만 이게 앞으로의 연예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번 사태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마고로비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바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제곡을 50-50가 불렀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노래도 좋아. 근데 이게 계약관계 어그러지면서 뮤직비디오도 못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빌보드에서 이렇게 두 곡이 연달아 히트를 하면 이 팀은 미국 내에서 4, 5년은 그냥 쭉 먹고 살 길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걷어차버린 거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휴. 여하튼 뭐 원래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아직까지도 뭐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올릴 텐데 SNS에 글들을 올렸던데 대중들이 이렇게 한번 뒤통수 친 애들 뭐 좋아라 하겠어요? 연예인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자, 이번 사건은 뭐 누가 누굴 배신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고 이렇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50-50라는 걸그룹의 계약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나이 먹고 나니까 무슨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느낌이 많아요. 분명히 그들의 행동이 본인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행동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다. 저는 반환점에 다 왔습니다. 여기 상수 나들목이고요. 여기를 반환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방송한 것 같네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할 얘기 다 하고 떠들 거 떠들 때는 아무도 안 계시다가 방송 끄고 나가려고 그러면 한두 명씩 들어오셔. 너무 재밌는 일이야. 아, 오늘은 채팅도 아무도 안 치시고. 자, 오늘 하루도 덥지만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강에서 서교동 김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